본격적인 솔루션을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이제 한번 10분증 솔루션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네. 이유가 워낙 많지만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의심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사료 양의 계산이에요. 지금 하루에 얼마나 주고 계신다고 하셨죠? 150g 3번 나눠주고 있어요. 150g 3번. 지금 한 3.4kg 정도 나가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볼게요. 보니에게 알맞은 사료량을 알아볼까요? 먼저 기본 에너지량을 알아야 하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보니의 경우 172kcal. 하지만 이건 최소한의 에너지량일 뿐 7개월 된 보니에게 필요한 칼로리는 그보다 3배 높은 516kcal. 아, 복잡하죠? 그래서 대체 보니는 얼마나 먹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보면 100g당 357kcal. 네. 그러면 지금 150g을 하루에 주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맞는 양을 계산해서 주셨던 거예요. 그럼 대체 뭐가 문제죠? 그런데 보니의 활동량이 너무 높다거나 아니면 대사량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식욕 자체가 워낙 높고 지금 살이 좀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를 더 줘야 돼요? 우리가 갑자기 높이면 설사를 한다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10%씩 증량하면서 체중 증량이나 그리고 몸매 변화를 확인하면서 사료의 양을 한번 정해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50g 먹었었으면 저는 지금 65. 165에서 170, 170으로 하죠. 네. 170으로 하고 하루에 3번 주셨다고 했죠. 네. 2번 먹어도 돼요. 네. 그러면 이제 한 번 줄 때 예전에는 50g씩 줬다면 이제는 한 85g씩 주죠. 아, 네. 네. 하루 적정량은 평균값일 뿐 활동량이 높거나 대사가 활발한 시기엔 사료량을 조절해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럼 보니의 부족했던 사료량을 늘리면 식분증도 개선이 되는 건가요? 더 중요한 게 내 눈에 띈 똥 싸고 나서 네. 트리 파티가 일어나야 돼요. 간식 파티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씩은 아니고 더 많이 줘야 되나요? 그렇죠. 파티예요. 아, 폭탄을 던져줄 거예요. 그래서 싸고 나서 일정한 공간에 칭찬하면서 간식 폭탄을 던져주고 그리고 치우실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반복이 돼야 돼요. 제가 궁금한 게 이제 그 변을 치울 때도 얘가 보고 있을 때 치우는 게 맞는 건지 아니 안 보이게 잘못하면 뺏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수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뺏기고 안 뺏기고가 아니라 내가 똥을 싸고 나면 이 공간에 똥보다 훨씬 더 맛있는 폭탄이 나온다. 그럼 그 변이 있는 공간에서 줘야 되나요? 아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화장실이 여기 있고 캔넬이 여기 있잖아요. 네네. 캔넬을 밖으로 빼고 네. 조금 화장실과 먼 공간에다가 두고 거기다가 간식 폭탄을 항상 준비해 놓은 거를 바로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변에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던져주고 얘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동안 치울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밥은 장난감에 넣어서 줄 거예요. 아. 네. 장난감에 넣어서. 보니의 하루 식사량 170g 중 절반의 양 85g을 준비합니다. 이게 85g이에요. 네. 네.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자,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먹이급여 장난감에다 넣어서 줄 거예요. 네. 양이 많다 보니까 꽉 차네. 장난감 2개 줘도 되겠다. 우리가 이거랑 장난감을 2개로 해서 줄게요. 이야, 오늘 우리 보니 개 탔네요. 먹겠다고 난리죠? 어우, 심각한데.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예전엔 허겁지겁 먹기 바빴는데요. 밥은 되도록 천천히 재미있게 먹게끔 다양한 장난감에 넣어주고 주변을 정리해줍니다. 들여보내볼게요. 네.
역시 우리 보니 먹성 하나는 끝내주네요. 평소보다 많은 양을 줬으니 오늘은 배가 좀 부르겠지, 보니야? 난리 났어. 얘는 오래 먹으면 오래 먹을수록 좋은 거예요, 밥을. 다 먹었다. 오, 다 먹었다. 오, 안 나온다. 진짜 잘하네. 한 알도 남기지 않고 싹 비운 보니. 이제 뭘 하면 되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제 풀어놔 줄 거예요. 네. 풀어놔 주고, 보통 이런 아이들 딱 주기적으로 밥을 주면 밥 먹고 한 30분 이내 싸죠. 그럼 우리 이제 지켜볼 거예요. 네. 싸면 완전 칭찬. 다 싸고 나면 옳지라고 얘기하고 보니 하우스 하면서 저 안에다가 폭탄을 많이 넣어줄 거예요. 꽤 재밌게 놀 수 있게. 그리고 그 와중에 치우세요. 네. 네. 기다리는 일만 남은 거네요. 아하, 언제쯤 거사를 치르려나? 여러분, 하다 우리가 이제 개똥을 기다리는군요. 잠시 후 드디어 신호가 왔나 봅니다. 그렇지, 그만! 변을 시원하게 보고 난 후 호로록 먹어버리던 녀석. 과연 오늘은 어떨까요? 옳지. 가자. 보니가 볼일을 보자마자 바로 칭찬과 간식 폭탄으로 관심을 끄는 설쌤. 하고 치우세요. 이제 저거 치우세요. 아, 똥이요? 네. 보니가 관심을 갖지 않도록 정신을 쏙 빼놓는 사이 변은 신속히 치워줍니다. 똥에 관심 안 가지고 나오게 해주세요. 다 먹었어요. 안에 있는 거. 우리 간식 폭탄을 기다려. 재밌게 즐겼어요. 기다려. 똥은 까맣게 잊은 것 같죠? 옳지, 나와. 그렇죠. 좋아요. 네. 옳지.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실내에서는 이게 습관이 되면 똥을 싸고 기다릴 거예요. 왜냐면 나는 저기 가서 똥보다 훨씬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으니까. 간식 폭탄을 줄 때의 간식은 제일 맛있는 거. 평소에 그리고 이걸 간식으로 주면 안 돼요. 그래야지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내가 이거 안 먹고 기다리면 이거 먹을 수 있다가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보호자가 있을 때 그리고 실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고 네. 이게 습관이 됐을 때 본인은 자기 똥 안 먹고 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보니야, 이제 똥은 먹지 않기야. 알았지? 그러면은 없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사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보니한테 루틴을 만들어주고 보호자가 관리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습관을 줄여서 10개월에서 1년까지 스스로 없어지나 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는다. 그때는 전반적으로 이런 습관을 줄여주는, 그래서 식분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게 좋아요. 또 하나, 나이 들고 쇠약한 루니를 틈만 나면 괴롭혀왔던 보니. 어디 다치진 않을지 루니가 참 걱정이었는데요. 보니의 문제의 원인은 바로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시키지 못해왔던 것. 에너지를 충분히 해소시켜준다면 노견 공경도 가능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얘가 밖에 나와서 지가 하고 싶은 거는 웬만하면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우리와의 약속, 그러니까 최소한의 약속만 지키면서 그리고 안전을 지키면서 네. 보니가 하고 싶은 거를 최대한 들어주는 게 나아요. 왜냐면 지금 집 안에서 막 밖에 나가서 놀고 싶다라고 하는 아이를 밖에 데리고 와놓고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내 옆에서만 걸어? 이거는 스트레스도 안 풀리고 집에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집에 가서 얘네 괴롭힐 거예요. 네. 그래서 밖에서 최대한 재밌게 놀아줄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평소대로 우선 한번 걸어보세요. 평소에 산책하던 대로. 사잘로? 먼저 평소 산책은 어땠는지 살펴보는데요. 줄이 조금 더 이제 긴 거 쓰셔도 돼요. 아. 이 법은 2m예요. 네. 그래서 2m를 넘어가면 안 돼요. 일로?
보세요. 저 같으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줄 줘보세요. 좀 느려도 전 옆에서 그냥 기다려줄 거예요. 지금 얘 냄새 맡고 싶어 하잖아요. 네. 냄새 맡는 게 놀이인데 계속 가자고만 하면 별로. 산책의 주인공은 보니. 네. 걷고 뛰는 것도 좋지만 충분히 냄새를 맡을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산책을 무서워하거나 이런 아이가 아니야. 지금 냄새 맡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네, 맞아요. 얼굴에 벌써 묻혔어. 특히 이런 아이들한테는 충분히 기다려주는 게 좋아요. 보호자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네, 여기가 이제 잔디니까 가자 해가지고 걸어가고 또 뛰면은 뛰고 이랬거든요. 애들이 잔디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잔디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제 약간 걱정스러운 거죠. 아, 이게 약간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동차 사고 날 수도 있지만 타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보호자가 잘은 봐줘야겠지만 웬만한 잔디들은 거의 다 괜찮아요. 혹시 위험한 게 있을지 산책도 조심히 다녔던 보호자. 이곳저곳 종횡무진.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야 보니도 신나게 충분히 즐길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산책을 시키면 얘는 보통 한 어느 정도를 시켜야? 저는 본인은 최소 하루에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요? 이걸 2번으로 나누든 한 번에 하든 우선 최소 하루에 1시간 정도. 산책을 자주 하는 발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일주일 동안 쌓이면 닦아도 안 지워져. 평소엔 다 함께 산책하느라 이런 시간들이 부족했는데요. 와, 저 예쁜 꽃이 있다. 본이 신났어 지금. 보니가 원하는 만큼 신나게 산책하며 에너지를 충분히 풀어준다면 나이 들고 힘없는 루니를 더 이상 괴롭히는 일도 줄어들겠죠? 노견과 어린 강아지를 함께 키우는 다견 가정의 경우 사람으로 보면 7, 80대 노인이 어린이와 놀아야 하는 상황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에너지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보통의 경우 노견이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한창 놀 나이에 어린 강아지도 자신과 놀아주지 않는 이 노견 때문에 심심하고 욕구 충족이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두 마리 모두 스트레스를 받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어린 강아지와 충분히 놀아줌으로써 에너지를 소비시켜야지만 노견과 이 어린 강아지의 에너지 레벨이 맞을 수 있습니다. 만약 노견을 키우는데 어린 강아지를 입양한다고 한다면 먼저 있던 노견의 이 노후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그럴 땐 노견의 에너지 레벨과 성향을 아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어린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게 좋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문제 행동은 다 어른들 또는 보호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그동안 조금 너무 그냥 이렇게 애지중지 이렇게 키우려고 했던 게 잘 키우는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설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방법을 좀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히 실천을 해보면 아이들도 좀 좋아하고 많이 문제 행동들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를 좀 해봅니다. 며칠 후. 어머나, 너희들 무슨 일이니? 오늘 무슨 날인가요? 오늘 저희 반려견들하고 같이 사진 한 장 찍으려고요. 갑자기 오늘 사진을 찍으세요? 애들 또 노령견이기도 하고 하니까 본이도 왔고 저희 다 같이 찍은 가족 사진이 없어서 좀 추억을 남겨보려고요. 같이 사진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자! 가자 먹을까? 놀러 올까? 놀러 갈까? 어디 갈까? 갈까? 어이구 뭐라? 아이고 잘하네. 자. 너무 사랑스럽네요. 새 반려견과 행복한 추억 많이 쌓으면서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복순이 혼자서 여기서 2달 조금 못 있었을 거예요. 2달. 실제로 본 아이들 중에
불안도는 가장 심해요. 그런